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스토리를 작성하려면, 스토리를 쓰려면, 스토리 소재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스토리 소재를 발견할 때 여러분들이 너무나 독특한 거, 거창한 거, 뭐 이런 걸 찾는데, 그거는 거의 기대할 수 없어요. 그지? 이런 경우는 있어. 뭐, 심각한 그 가정에 문제가 있다 할지, 내가 실제 자소를 써준 친구 중에, 그 친구는 내 그 선배 딸이었는데, 이 선배가, 좀 이게 좀 안 좋아가지고, 얘가 초등학교 들어가는 그때 이혼을 했어. 근데 엄마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엄마가, 남편이 너무 미우니까, 그렇게 또 성실한 사람도 아닌데, 그 딸인데 그렇게 욕심이 나더래. 마누라한테 절대 못 줘, 뭐 이렇게 된 거야. 재판을 해가지고 자기가 친권을 가지고 키웠어. 그러니까 엄마가 한 10몇 년 동안 고등학교, 대학 갈 때까지 엄마가 거의 안 만난 거야, 엄마가. 이게 불행한 거죠. 딸인데. 니네 엄마가 없다. 생각하면 어때? 즐거워? 잠깐은 없으면 좋지, 그지? 잠깐은. 엄마가 진짜 딱 2주일만 딱 여행 갔으면 좋겠어. 그런 경우는 있는데, 영영 없으면 슬프잖아요. 네.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예요. 이런 거를 이야기해도 될까? 뭐 이런 여학생이니까 특히. 이거 좀 말하기 그런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야, 이 이야기는 해도 돼. 너를 평가하는 사람이 약점 잡아가지고 걔한테 몰래 일부러 연락해가지고 난 너 이야기를 알고 있어. 너 나 누군지 알아? 뭐 이러면 이거 범죄 행위입니다, 이거는. 그런 일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솔하게 어떤 자기의 살아왔던 성장 과정을 이야기해달라고 요구하는 자소서도 있어요. 특히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 4번에서 성장 과정에서 자신에게 미친 영향, 이거를 이야기해달라. 그럴 때, 뭐 이게 굉장히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이지만, 엄마가 날 버렸다. 나도 앞으로 결혼한다면 애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섭지만. 그렇잖아. 그런 이야기도 가끔 나와요. 자소서에. 에? 그래서 이 친구는 뭐라고 이제 3번에 뭐라고 적었냐면, 엄마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해서 자기는 고등학교 때까지 엄마가 실제 소식이 없었어. 그러면서 할머니하고 자랐는데 중학교 이제 가니까 엄마가 굉장히 보고 싶고 그런 거죠. 그래서 얘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때 이제 학교에 그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해서 얘가 그런 좀 중학교 때 방황도 했지만 고등학교 와서 이 친구가 뭔가 이런 따스한 정을 느끼고 굉장히 자기가 뭔가를 새롭게 자기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원어민 교사야. 굉장히 특이하죠. 뉴질랜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자기하고 얘가 영어를 좀 좋아했는데 이 선생님이 자꾸 이제 얘를 주목을 한 거야. 원어민 시간 몇 시간 안 되잖아. 일주일에 한 시간, 2시간 뭐 이 정도 되나요? 1시간? 뭐 이 정도 되나요? 그죠? 그래서 이 친구한테 이제 이 친구 과제 해온 걸 가지고 불러서 이제 너가 영어 라이팅 능력이 괜찮다. 일반고였어, 일반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자극을 준 거야. 너 열심히 하면 돼. 그러고 이제 이런 미드 같은 것도 보라 그러고 같이 그 미드 보고 이야기도 하고 이러다 나중에 이 선생님하고 이 선생님도 이제 여자 선생님이었어.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제 그 명절 이런 데 안 가잖아.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 이제 명절 때 식당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밥 천국 같은데 이런 데 가서 이제 김밥도 먹고 오뎅도 먹고 그러다가 추석 때 같이 이제 이 선생님이 집에 불러서 야, 너희 나라는 그 추석 때 이게 떡 같은 걸 송편을 해 먹는데 그걸 우리 같이 만들어 볼까? 이러면서 먹지는 못했겠죠, 그죠? 먹지는 못했을 거야, 내가 볼 때. 만든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제 만들면서 얘가 이제 엄마 생각이 나고 눈물이 나고 이러니까 그때 이 선생님이 너는 열심히 할 수 있어. 너는 잘할 수 있어. 그리고 너는 언젠가 엄마를 만날 거야. 그러면 너는 열심히 해서 좀 외국 가서 공부도 하고 좀 자신감 갖고 그래라. 요렇게 이제 해준 거. 그러면서 이 친구가 엄마가 없어서 자기가 굉장히 위축되고 친구들 사이에도 위축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어떤 애는
뭐 그러면 엄마한테 이럴까? 뭐 이러면 얘는 뭐 할 말 없어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빠한테 이러면 이제 또 사건이 나겠죠. 그래서 그건 또 원하지 않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선생님 때문에 굉장히 영향을 받고 자기가 다시 뭔가 희망을 갖는 꿈을 키우는 그런 과정을 썼어요. 그게 실제 이 친구는 지금 미국 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친구가 단국대학교 영문과를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환학생으로 호주를 갔다가 왔고, 그 다음 장학금을 받아서 미국 유학을 갔어요. 실제.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진솔성 있는 그런 소재거든. 여러분들께서 소재를 발견하는 것, 이거는요, 또 많은 케이스는 뭐냐면, 별로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렇게. 그거는 약간의 두려움이에요, 여러분들. 고3 때. 근데 더 신기한 건 뭔지 알아?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 30년 뒤에, 동문회를 나가잖아. 이거는 스트레스 받아요. 내가 요즘 동문회 나가서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면 나는 기억도 안 나는 걸 기억하는 애들이 있어 막. 그리고 나에 대해서 나의 성적 뭐 이런 거 있잖아. 이 새끼가 미쳤나 이게. 그때 너 이거 못했는데 뭐 이지랄 하는 애들 있잖아 막. 엄청 상세하게 막 기억하는 애들. 이런 애들 기억력이 굉장히 좋아. 이게 30년이 지나도 똑같이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기억은 다 나는데 여러분들 또 용기가 필요해. 소재를 발견하고 그 소재를 나의 스토리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려면 용기도 필요하다 이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첫 번째, 어떤 독특한 거창한 이런 사건 자체에 의존하지 말라는 거야. 사건 자체에. 우리가 실제 자소서에서 뭐 감동까지는 아니더라도 긍정, 공감, 요거까지. 이 긍정이 뭐냐면 그 아이가 후회스러운 일을 말했어도 그럴 수 있겠다 라고 긍정하고 공감하는 요거 정도를 기대해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친구의 이제 평가에서 이게 충분히 보완이 되는 내지는 긍정의 평가를 할 수 있는 이런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결국은 독특하고 거창한 이런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뭐야? 이게 더 필요한 거죠, 이게 사실은. 나의 모습의 진실성. 나의 모습에. 그리고 그게 실패건 그 당시에 내가 활약을 했건 안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던 것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 당시에 아무것도 안 한 거. 근데 나중에는 내가 뭐 학생회장까지 했는데요. 1학년 때 무슨 영어부장을 시켰는데 하나도 자기가 하기도 싫고 막 쉽게 이런 실제 사례도 있었어요. 그 서울대 경제학과 간 친구가 1학년 때 우유부장을 했어. 우유부장 알아? 우유부장 해본 사람. 이 우유부장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그 아이들 이제 급식 우유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꼭 이제 안 먹는 애들도 있고 뭐 이러니까 이게 관리를 해야 돼. 관리를. 근데 얘가 지는 1학년 때부터 경제 공부하느라고 이게 이제 시간이 아까웠던 거야. 그래가지고 특히나 이제 여러분 테셋이라고 하는 시험 알죠? 경제 이해력 사고 평가 이거 테셋 시험을 보는 그 기간에 애들은 기말고사가 끝나면서 밤 분위기가 약간 느슨해지는 그 틈을 타가지고 얘가 슬쩍 역할을 안 했어. 그랬더니 애들 막 우유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이고 막 난리 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얘가 이제 약간 그거를 티는 안 났어. 근데 얘가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뭐 그걸 탓하거나 아까처럼 행동 특성이 종합의견에 우유부장을 시켰는데 이 새끼는 진짜 나쁜 새끼, 뭐 이렇게는 안 쓰실 거라고, 이렇게 절대 쓰질 않았어요, 그렇게. 근데 이 친구는 한 2주 동안 지가 쌩 깠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자 했더니 이게 상당히 공포영화 직전까지 간 거야, 이게. 그래서 이 친구가 나중에 고백하듯이 3번에 뭐라고 썼냐면 진짜 나는 그때 그 우유부장은 나에게 수치스러웠다는 거야. 솔직히.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맡겼는데 사실 자기는 진짜 그걸 왜 해야 되는지 몰랐다는 거지. 아니, 생각해봐. 17살, 16살, 이제 고1이나 된 것들이 우유도 지가 제대로 못 챙기면 그 인간이냐, 뭐 이런 생각 한 거야, 얘는. 이 새끼 진짜 나쁜 새끼들이다. 나를 괴롭히는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근데 이 친구가 2주 동안 쌩 까고 방학을 맞이하면서 지가 약간 조금 뉘우친 거야. 약간 좀 죄책감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걸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가 나쁜 새끼지. 그래서 얘가 뭘 썼냐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 우리 공동체를
유지 않으려면 이 공동체 그렇잖아. 학교에서 니네 봐 무유부장이 지 쌩까니까 많이 개판됐고 이거 뭐 주번이 안 하면 또 개판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게 자기한테 수치스러울 정도로 그때 자 어디 가서 내 무유부장이 말을 한 번도 못하는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생각해 보니까 모든 어떤 공동체든 모든 공동체에 아주 큰 역할만 기대했는데 나는 큰 역할만 생각했는데 각자 맡은 거를 한 2주 내지 한 달만 안 하면 엉망이 된다 이거야. 그걸 느꼈다는 거야. 엉망이 된다. 그래서 이 친구가 진솔하게 털어놓고 그 뒤로 얘가 이제 반장을 한번 했어요. 얘가 반장 이런 거 하기 싫어하는 애인데 전교 1등 했거든. 예, 외고에서 내신 성적이 1.4등급이었어요. 외고에서. 그리고 스펙이 얘는 정말 내가 기억에 지금도 남는 게 얼마 전에 대치동에 뭐야 타면 그 커피점 스타벅스 거기를 내가 그 커피 하나 먹으려고 갔는데 얘가 노트북을 펴놓고 요즘 그 좀 약간 그 멋부리는 모자 알아? 여기 동그란 거 요거 그러니까 그걸 썼는데 얘가 좀 잘생겨졌더라고. 그래서 어떤 일이냐 그랬더니 좋아요 뭐 이러면서 그냥 한 학기 동안 뭐 이렇게 즐겁게 놀았대. 근데 즐겁게 놀았다고 하는데 그 눈빛 속에는 애인 뭐 여자 있어요 뭐 여친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 막 이런 뭐 저 옛날에 저가 아니에요 뭐 이런 거. 그게 어쨌든 얘가 좀 약간 좀 이상하던데 그래서 생각이 난 거야. 근데 얘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하루도 놀질 않았어. 엄마 때문에. 엄마가 진짜 어떻게 보면 내가 어머니도 나도 이렇게 어머니 길에서 보면 돌아서 골목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정도인데 어머니 굉장히 무서워. 어머니가 거의 이게 포스도 거의 그 여자 UFC 선수를 알아? 남자하고 복장만 좀 다르지 똑같은 애들 있잖아. 막 이렇게 힘줄 나고 이런 분이야 거의. 그래서 얘가 좀 그렇게 했다 해서 내가 자소를 쓰는데 굉장히 얘는 공감이 가더라고. 얘가 너무 지쳐 있어.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길래 내가 그래 너는 그걸로 더 생각을 해봐 했더니 얘가 뭐라 그랬냐면 사실 그 이후에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이렇게 작은 일도 정말 왜 충실히 해야 되는지 그걸 알았다. 이거는 결국은 자기는 왜 죄책감이 쌓이냐면 이 친구가 그래도 좀 바른 애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어때? 굉장히 이기적인 행동을 했다는 거지. 굉장히 자기가 생각하면 굉장히 이기적인 행동을 하면서 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 자기가 반성했던 것이 결국은 3학년 1학기에 반장을 한 거야. 그것도 좀 머리 굴린 거죠. 사실은 좀 제일 일이 적으니까.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 얘가 그 반에 이제 그 아이들 3학년 졸업 논문 같은 공동 논문 과정이 있어요. 그때 지가 좀 그 당시 1학년 때 같은 반을 했고 지 때문에 피해를 입었던 아이들이 좀 집안에 있는 아이들한테 좀 뉘우치고 뭔가를 해주기 위해서 열심히 밤새워서 지가 더 조사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한참 뒤에 이제 뉘우치고 그때 내가 참 그 일이 나에게는 참 지금 생각해도 앞으로라도 나는 어떤 우리 사회, 내가 어떤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더라도 내 역할이 뭐 어떻게 남한테 말할 만한 역할이든 안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작은 역할이든 굉장히 다 충실하게 해야 되는 이유를 그때 깨달은 것. 그거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사실 실제 3번은 소재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실은. 그지? 다양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3번을 쓰기 위해서는 소재 발견을 독특한 거나 거창한 사건에 너무 매달리면 안 돼. 너무. 그죠? 그리고 이제 하나는 이제 나의 모습의 진실성인데 이거는 사실 솔직한 기억도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나이를 더 먹으면 더 심해져요. 이 증상이.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도 거짓말 탐지기라고 하는 거 알지? 네. 거짓말 탐지기는 40살이 넘어간 이런 사람들이 뭐 용의자나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짓말 탐지기 진술은 그냥 참고로만 할 뿐이에요. 증거 자료로 채택하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기억도 조작해낼 수 있어. 이게 기억도 상당히 많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에는 그런 게 굉장히 머쓱해요. 내가 이게 중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내 위주로 막 기억하고
막 오버하고 뭐 이런 게 상당히 거북한데 나이가 들면 뻔뻔해져. 그래서 이게 어릴 때부터 증상이 조금 있어요. 이게 우리가 증상 없는 질병 없거든요. 원래 발견이 돼요, 원래. 그러니까 이 솔직한 기억. 이게 이제 여러분들 나이에는 뭐가 안 되냐면 고3 때 솔직하게 말하면 이게 좀 부끄럽지 않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막히는 거거든요. 그걸로부터 벗어나야 돼. 그걸로부터. 오케이? 그래서 이 사건이 평범한 그리고 사소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서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나 나의 모습이나 나의 행동, 그 나의 역할, 뭐 이런 것들의 기억들이 이 솔직한 기억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솔직한 기억.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 이제 우리 사례 1, 2 봤던 이 친구들은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뭐 깊게 들어가려면 뭐냐면 좀 자기 반성.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뭐 이런 자기 반성도 사실은 좀 필요한 거예요. 스토리 구성에서. 그걸 왜 그러냐면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런 부분에서 좀 잘못했다는 거야. 이해돼? 그걸 크게 뉘우친 거면 굉장히 좋은 그건 하나의 모멘텀이 되죠. 그죠? 이야기가 되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솔직한 기억을 끌어내고 그걸로부터 자기가 읽는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사람이 솔직히 학생부에는 여러분들이 그 3번 항목의 인성을 평가하는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의 실천 사례들이 아주 깊숙이 추정할 만한 어떤 기록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1번 항목 같은 학업적인, 이 아이가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 이거는 상당히 추적이 돼. 그리고, 이 아이는 어떤 진로의 목표를 어떤 활동을 통해서 강하게 더 만들었겠다. 이것도 사실 추적이 많이 돼요. 그래서 1번, 2번 같은 경우 학업이나 진로에 연관이 있지만 3번은 여러분 또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3번도 꼭 진로에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돼? 내가 특히나 교대 갈 아이들은 무조건 3번은 무슨 애 가르친 거 이런 걸로만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재는 3번은 비교적 자유롭게 생각을 하되 솔직한 아주 진솔한 솔직한 스토리에 일단은 비중이 제일 큰 항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은 학생부를 평가한 우리 평가자들이 이 학생이 리더십이 어느 정도 있는 학생이네. 이거는 알아. 이해돼? 그러니까 동아리 부장하고 학생회장하고 뭐 학급 반장하고 쭉쭉쭉 하고 막 이렇게 했으면 체육부장하고 이렇게 했으면 그리고 스포츠 동아리도 자기가 만들고 자율 동아리도 여러 개 만들어보고 이러면 이 아이는 리더십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아이의 리더십은 어떻게 형성됐을까? 그리고 이 아이는 리더십으로서 어떤 것들을 가장 크게 가지고 있을까? 이걸 모르는 거잖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3번이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3번이. 이해돼? 오케이? 반장이라도 얘 학급 반장 있으면 얘 리더십이 상당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반의 반장을 생각해 보세요. 얘가 좋은 아이야? 별로지, 그지? 별로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지? 근데 반장했던 아이, 아까 말한 거죠. 기억의 조작이야, 그게. 반장을 한 경우는 엄마가 너 있잖아, 생기부에 학급 반장이 있으면 너 좋아. 무조건 반장해. 그래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반장한 아이는 나중에 이제 이걸 조작해내야 돼. 내가 반장했을 때 그 무지몽매한 것들을, 그 불쌍한 것들을 내가 이렇게, 보살펴주고, 뭐 이런 기억으로 이제 포장하는데 그거는 잘 안 먹힌다는 거야. 이해돼?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재를 발견할 때, 일단 평범한 것들, 사소한 것들, 그리고, 고백적인 것들. 고백적인 소재에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 그 다음에 하나는 진로. 진로에 맞출 필요 없다. 이겁니다. 좀 자유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사례 3번 한번 보죠. 사례 3번. 이 사례 3번 아이가 또 아주 좀 이렇게 착한 아이예요. 이 친구는, 외고 학생이고요. 이 친구도. 이화여대 미래인재 사학과를 합격한 친구예요. 이 친구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자소서를 써줬지만 진짜 너무 자랑스러워. 자, 어떻게 보면. 이 어머니는 지금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동네를 다니면서 거의 혼자 전단을 만들어서 뿌리시는 것 같아. 이 어머니가 소개한 분이 너무 전화가 많이 와. 너무 만족했나 봐. 그런 경우는 너무 기분 좋죠, 그죠? 남이 막 그냥 이렇게 막 해줄 때. 근데 이 친구는 왜 그랬냐면 내신이 상당히 불리했어요. 내신이 외고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5등급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기적과 같은. 근데 이 친구 학생부를 딱 평가하고 뭐라 그랬냐면 2대 하나만 써. 딴 데서 다 떨어져. 정말 2대 하나만 썼어요. 2대 사학과. 그 얘가 뭐가 있었냐면 공부 과정에 얘는 역사를 정말 좋아했어. 그리고 그 수업 시간에 다른 거는 아주 안 좋았는데 역사, 한국사만 그래도 한 3등급 받았어요. 한국사만. 근데 얘가 수업 시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동아리, 자율 동아리 모임도 이제 역사 연구반 이걸 했고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스스로 어떤 보고서를 냈냐면 1학년 때 자기 진로 관련된 프로젝트를 할 때 수업 시간에 발표한 걸 좀 더 키워가지고 연보를 만들었어. 연보. 니네 그 한국사 책 뒤에 보면 맨 뒤에 넘기면 이렇게 쭉쭉쭉 뭐 도표 같은 걸로 이렇게 그려놓은 거 있잖아. 뭐 몇 년 장수왕 사망 뭐 그때 또 동시대의 어떤 사건들 이거를 얘가 지 스스로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삼국 통일 과정이랄지 고려 건국이랄지 이때 중국사, 일본사하고도 다 연결을 해가지고 그 당시 발해가 대일 무역할 시기에 뭐 중국하고의 관계 어떤 이런 거를 그냥 연대기별로 그냥 아주 그냥 만들어 놓은 이런 과정이거든요. 일본은 그거 하나 이야기를 해서 얘가 아주 강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2번도 뭐 아주 본인이 독서, 그다음 논문 쓴 거, 그런 수업 시간에 했던 것, 그리고 한국사를 토대로 해가지고 동아시아사 세계사까지 확장한 거. 요런 과정을 쭉 이야기했고, 근데 3번을 이 친구가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친구 참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예요. 그리고 이 친구 참 굉장히 좋았던 게 면접 훈련을 내가 시켜봤더니 면접을 정말 잘하는 거야. 절대 안 떨어. 너무 침착하게. 정말 그래서 내가 너 면접 되겠다 그랬더니 면접도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의 자소서 내용을 한번 보면 거기 한번 보세요. 사례 3번. 아주 이 친구도 이제 그 큰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떤 거창한 이런 사건, 이런 걸 소재로 잡지는 않았다는 거. 자, 보면 2학년 때 같은 반 세 친구끼리 이성 문제로 인한 다툼이 있었다. 이성 문제. 있을 법한 이야기죠, 그죠? 이거, 심각해지면 이게 아주 큰일 납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저와 친하지 않았던 친구들이었고, 단순히 친구들 사이의 갈등이라고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자, 처음에는 왜냐면 그 세 친구들 그냥 지네들 일이라고 생각한 거야, 얘가. 그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남의 이 3명 그룹에 남자친구 때문에 생긴 일에 끼어들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생기는 이거는 좀 아닐 수 있거든, 그죠? 그래서, 하지만 그 친구들 중 한 친구만 제외하고 급식을 먹거나 자율적으로 조를 이루는 수행평가에 한 친구만 참여하지 않는 등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자, 한 명을 이제 따돌리는 거예요, 2명이. 그죠? 그 상황인 거예요, 지금 상황은.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우리 스토리의 규칙 뭐예요? 나의 모습이 어땠냐 이거죠. 제일 처음에는 자기는 무심했다는 거야. 제일 처음에 나하고 관계없으니까. 그랬는데 내가 이제 인발로 되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 모습이. 그래서 게다가 2명의 친구들이 자신들을 친구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남자친구를 사귄 사실을 숨긴 것 아니냐며 다른 아이들에게 저거 은큼한 거 봐 저거 하면서 막 이렇게 한 명을 인신공격을 하는 거야. 그 따돌린 애를. 그래서 다른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섭섭함을 호소하고 다니기 시작하면서 피해 당사자가 온종일 밥을 굶는 날도 있었어. 얘가 다이어트에는 성공했다 그래요. 그래서 얘가 굉장히 고통을 당한 거죠. 당사자의 얼굴 앞에서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하는 친구들도 생겼다. 이제 그런 소문을 막 내고 이러니까 다른 친구들도 막 손가락질하고 그런 거지, 그지? 여러분들 손가락질 당하면 기분 좋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어.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 흔히 있는 갈등이라고 생각했던 작은 일이 집단화되자. 이게 이제 모멘텀이에요, 이 친구가. 이 친구 마음을 움직인 게 집단화됐다는 거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애들이 같이 손가락질하고 저거 나쁜 엑스네 저거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친구의 눈에는 상당히 자기가 자기 마음이 움직이게 된 하나의 모멘텀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집단화되자
개인을 향한 다수의 폭력이 되었던 거다. 자기가 보기에 그랬던 거죠. 이게 객관적인 팩트는 뭔지는 일단 밝힐 의도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 그지? 오케이. 자, 그래 놓고, 우리 모두 사생활이 있고 모든 것을 타인과 공유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했다. 이거는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잖아요. 그죠? 자, 이거 모든 걸 공유하고자 하는 애는 좀 이상한 애입니다. 그래서 친구로서 섭섭한 마음이 들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을 공유하기를 강요하고 이를 어겼다면 정신적 폭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 당사자에게 먼저 다가가 급식을 같이 먹을 것을 청했다. 이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애. 그 친구하고는 별로 친하지 않았던 거예요. 맥락상으로 보면. 근데 이제 자기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이제 같이 급식을 먹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처음에는 저와 기존에 밥을 같이 먹던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걱정해 같이 급식 먹기를 거부했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친했던 친구들 같이 가서 우리 먹자니까 얘들 거부한 거예요. 이렇게 혼자 이제 가서 먹어줬겠지, 자기가. 자, 그래서, 하지만 제 의견을 말하며 설득 끝에 점심시간에 함께 하기로 마음을 돌렸다. 자기하고 가까운 친구들이. 자, 그 친구들이 다른 애들한테 눈총을 받으면서 그랬던 거예요. 자, 식사 자리에서 그 친구가 비밀로 한 이유와 반 친구들의 무례한 태도로 인해 받은 상처에 관한 대화를 나누면서 기존에 밥을 같이 먹던 친구들도 마음을 열게 되었다. 비난하던 친구들에게도 함께 대화할 것을 제안했고, 서로 대화하면서 따돌리던 친구들과도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자, 개인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일 수 있지만 집단이 되면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흐려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때. 자기가. 아주 사소한 일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뭘 깨달았어요? 키워드가 뭐야? 집단화의 무서움. 집단적인 어떤 이 태도들. 그 속에서의 폭력. 이걸 우리는 굉장히, 어때?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 이 이야기의 강점 뭐냐면 굉장히 스토리가 뭐 그렇게 아주 그럴듯한 스토리네, 뭐 사건이 그건 굉장히 컸네, 안 그러면 반전이 있네, 안 그러면 뭐 모멘텀이 아주 좀 좋네,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의 강점 뭐냐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거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다. 우리 여러분들도 뭐 직접적으로 왕따를 경험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친구는 굉장히 사적인 거였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다른 애들이 서로 그냥 이게 나쁜 짓이라고 하는 걸 모르고 서로 집단화돼서 이제 비난하는 거, 그걸 이제 지적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그걸 깨달았고, 이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면서 집단 내 갈등이 일어났을 때 거리를 두고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행동하는 주체적 개인들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친구가 배우고 느낀 점, 결국 뭐냐면 개인은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가 해본 거죠. 대화를 개별적으로 해보면 다들 그래 뭐 그게 뭐 문제가 돼 뭐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몇몇이 주동해서 집단화가 돼버리면 이 이성이 마비되는, 그래서 결국 그게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느낀 거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던진 이야기가 뭐냐면 그런 어떤 갈등, 집단 내의 그런 어떤 패거리 짓는 갈등이나 이런 집단화된 갈등이 있을 때 무엇이 필요하다? 한 명, 두 명의 개인이, 소수의 개인이라도 그 사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행동할 수 있는 주체적인 개인이 필요하다. 본인의 이야기에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상당히 공감이 가는 그런 이야기여서 강점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4번을 보면요. 요거는 이제 교대를 합격한 친구예요. 교대. 그래서 교대. 교대는 거의 내신 싸움도 굉장히 치열하지만 사실 요즘은 교대 입시가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특히 서울교대 같은 경우도 지금 전면적으로 수시를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하면서 일반고와 특목고의 어떤 트랙을 나누는, 그래서 교과 비중이 높은 전형하고 종합적인 정성적인 비중이 높은 전형으로 나눠놨어요. 서울교대가. 서울교대는 선호도가 지금 가장 높은 학교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울교대가 정시로 우리가 작년에 또 정시도 치열했어요. 작년에는 이제 또 교대는 면접이 또 까다롭습니다. 면접이. 그래서 서울교대 같은 경우는 이동식 면접을 해. 이동식. 방을 A, B, C. 그래서 기초소양, 전공적성, 뭐 그다음에 전공 심화 교과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도 지금 점점 변화는 뭐냐면 내신의 비중을 좀 떨어뜨린 것 같아요. 그 내신의 최대점과 최저점의 차이가 재작년 그 전에는 5점 이상이 났는데 작년 3점 이내로 줄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수능하고 정시에서 수능하고 이제 면접이에요. 면접. 그 수시에서는 이제 학생부 종합평가를 바탕으로 한 또 면접의 비중이 강해요. 그리고 이제 서류의 비중도 강합니다. 여기가 서울교대가. 그리고 여기가 이제 최저 기준이 지금 또 최저 기준도 완화됐죠. 지금 이제
4개 영역 8등급 이내. 그러니까 각각 2등급 이내를 요구합니다. 근데 정시에는 그냥 2등급만 4개 맞으면 택도 없어요. 그죠?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교대나 이런 경인교대, 이런 쪽은 상당히 지금 좀 높다, 아직까지. 근데 나머지 교대들은 거의 이제 평준화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교대들도 이제 교대를 목표로 하는 애들은 뭐 지방교대들도 많이 갑니다. 그리고 거기 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특히 이제, 비교과적 요소가 비중이 예전보다 많이 커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소서도 굉장히 좀 치열한 경쟁을 하는데, 그 왜 그러냐면 교대는 특히나 진로 목표가 거의 99% 동일하다고 봐야 돼요, 교사.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참 자소서를 골라내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 친구를 한번 보면, 이 친구는 이제 경기권, 경기도에 있는 일반고 출신이고, 이 친구는 내신 성적은 한 1.6 수준이었어요. 1.6. 이 좋은 게 아니야. 그 문과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과 학생들은 교대에서 이제 가점이 있죠. 이과 학생들은 그 수가가 좋은 친구들은 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과 학생들도 혹시 교대를 노리는 친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친구를 한번 보면 마지막 4번 사례. 자, 반 전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장의 역할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저는 원칙은 꼭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하며 학급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뭐, 평범한 소재예요. 학급 회장, 학급 반장 했던 거, 학급 임원. 대부분 3번의 소재를 한번 통계치를 보면요. 동아리 활동이 한 40%. 그 다음, 봉사활동에서 소재를 끌어오는 게 거의 한 30%. 그 다음에 이제 학급 임원이 거의 한 30%에서 20% 이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흔한 소재라고 봐야죠. 흔한 소재라고. 자, 그래서 학기 초에 지각의 규칙이 없었기 때문에 지각이 많았다. 아이들이. 반에 지각의 규칙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반에서 뭐 벌점이나 뭐 벌금이나 뭐 이런 거 만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 이거는 어디에 이제 초점 맞췄냐면, 이제 교사로서의 리더십이나 문제 해결 능력, 뭐 이런 거에 이제 초점 맞춘 거예요. 이건 조금 기획된 자소서입니다.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 학급회의에서 벌금을 규칙으로 정했지만, 몇몇 친구들의 지각은 개선되지 않아 경각심을 주지 않은 마음으로 벌금을 높게 부과하는 것으로 규칙의, 강화를 했다. 그러니까 뭐, 제일 처음에는 그냥 장난삼아 100원 하다가 500원, 뭐, 5,000원, 뭐 이렇게 해가는,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지각은 개선되지 않았고 벌금을 내지 않는 친구들과의 갈등만 깊어졌다. 이제 저항이 있겠죠. 저항이. 자, 그래서 저는 지각을 자주 하는 친구들과 대화를 해보았습니다. 뭐 이건 비슷한 내용이에요. 전부 다. 여기서 이거는 지금 그렇게 좋은 자소서는 내용은 아니에요. 지금 스토리가. 이걸 보고도 우리가 이제 좀 공부할 게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상황은 뭔지 알겠죠. 사건은 지금 나왔어. 소재는 뭘로? 자기가 학급 임원할 때 당시에 지각이라고 하는 문제, 거기서 자기의 역할까지는 일단 끌어냈어요. 자기의 모습까지는 끌어냈어. 근데 모멘텀과 그 모멘텀으로부터의 어떤 자기의 의미의 변화 과정, 그리고 마지막 최종 의미, 요게 얼만큼 공감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겠죠. 자, 그래서 그동안 지각을 해온 친구들의 사정들을 최대한 경청하면서 개인의 억울한 측면과 규칙의 보완점을 알 수 있었고, 학급회의를 다시 열었습니다. 학급회의에서 지각을 하는 것은 고쳐야 되지만 일방적으로 벌금만 높이는 것은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고 친구들의 감정만 더 상하게 하는 역효과가 크다는 의견을 듣고 벌금을 낮추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뭔가 자기가 주도적으로 뭔가 이게 그 당시의 느낌이나 이런 게 좀 표현이 덜 된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규칙을 수행하면서 제가 자발적으로 지각을 체크하고 벌금을 걷었습니다. 그리고 벌금을 통해 지각을 줄이는 것보다는 서로가 자발적으로 지각하지 않겠다는 노력을 하자고 설득하면서 갈등이 어느 정도 해결되었고, 그 이후로 지각생도 줄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규칙을 정할 때 강제성을 최소화하면서 모두가 자발적으로 동의할 때 의미 있는 규칙이 된다는 것을 느꼈다. 자, 이렇게 느끼기까지 했는데 뭐가 지금 좀 부족해 보여요? 모멘텀. 그렇죠. 자기가 이걸 느끼게 되려면 한번 진짜 머리 뜯고 싸우든지, 안 그러면 진짜 심한 비난을 듣든지, 그죠? 그런 뭔가의 모멘텀이 부족하죠, 그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 제일 처음에는 자기는 원칙이 분명히 섰었어. 지각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이거 벌금을 부과시키면 좀 줄어들지 않겠냐, 이 생각을 했는데 자기의 생각을 바꾸고 고치게 된 그 과정에 모멘텀이 부족한 거예요, 조금. 그러니까 결국 스토리가 어때요? 공감을 할 만큼 깊은 스토리가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리고 강한 처벌보다는 대화를 통해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게 하는 것이 최선의 갈등 해결임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학급의 갈등을 해결하면서 저는 담임선생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던 담임선생님 말씀 그냥 듣는 것, 리슨, 주목해서 경청하는 것. 그래서 차이점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단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 친구가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 경청이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귀 기울이는 것을 의미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됐다. 저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한 사람의 의견이라도 빠뜨리지 않고 귀 기울여야 함을 깨달았다. 조금 이거는 자기의 기억의 어떤 진실성이 조금 부족하고요. 모멘텀에서 자기가 어떤 변화를 했던 과정, 이야기가 좀 부족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재도 일단은 그렇게 독특한 소재가 아니에요. 그 평범한 소재에서 잡았지만 아까 우리가 1, 2, 3, 4번 지금 우리가 다 샘플을 봤는데 소재가 독특하거나 거창한 이런 사건은 없었죠. 네. 그죠? 근데 이야기의 밀도 그리고 스토리를 통해서 공감할 수 있는 그게 차이가 납니다. 그죠? 차이가 나죠? 그 차이가 날 때 뭐가 일단은 중요하다? 사건의 어떤 그 크고 작음이 아니라 거기서 자신의 어떤 모습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잘 우리에게 드러나도록 구성하는 것, 보여주는 것, 그리고 자기의 의미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변화의 시점, 모멘텀이 일단 분명하게 이야기되는 것. 그리고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 이 변화의 계기 이후에 변화 과정에서의 진솔한 어떤 기억, 저희가. 그리고 그게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해되세요? 이해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소서라고 하는 것이 결국 어떤 특별한 기술, 글쓰기 능력이나 이런 능력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그죠? 그리고 굉장히 유려하고 잘 쓴 문맥, 이런 글쓰기 기술도 필요 없는 거예요. 문장이 거칠고 문맥의 어떤 효과가 드러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천자 속에서 구성하는 거는 글재주나 문맥의 어떤 효과가 아니에요. 결국 읽고자 하는 어떤 것들이 분명히 전달되고 그게 공감되어지는 거야. 결국. 왜냐면 그럼 소재부터 이 친구가 어떤 지금 상황에서 무언가를 느꼈다. 이게 분명히 나와야 되겠죠. 네. 그게 기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알겠는데 무언가를 뭘 느꼈지 얘가? 전혀 모르는 거. 이게 결국은 한 70% 정도의 다수의 자소서예요. 근데 나의 모습까지 나왔어. 어떤 상황에서 나의 모습, 얘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까지 나왔는데 그 생각을, 공감할 수 있는 모멘텀이 부족하면 결국은 그거는 공감할 수 없는 이야기가 되는. 그래서 진부한, 식상한, 이런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까 특히 1번 소재랄지, 그 다음에, 3번 사례 같은 경우 보면 어떤 거예요? 아주 지극히 평범한 그런 내용이지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떤 충분한 계기가 있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죠? 아까 2번 사례도 조금 이제 이야기가 겉도는 게 뭐냐면, 이 친구가 그렇게 사이가 안 좋던 전 반장하고 갑자기 화해할 수 있었던 어떤 중요한 계기는 수학여행에 어떤 계기가 있었구나까지는 가는데 그 이후에 이 친구하고 내지는 그 상황 이후에 이 친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던 것에서의 어떤 좀 진실성이 좀 부족한 거죠. 네. 이해돼? 그래서 일단 스토리가 여러분들 상당히 그 진실성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평가자들은 그래요. 3번에서는 여러분들이 실제 어떤 역할을 했는가가 분명히 나와야 돼. 그리고 그게 꼭 성공적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실패를 했고 그 당시에는 내가 부족했다는 것을 지금에 와서 느끼고 앞으로의 교훈으로 이야기해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 이해되세요? 네. 이해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일단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이거고, 특히 자소서에서 1번, 2번, 3번 항목이 1번이 상대적으로 좀 비중을 크게 느끼는 건 사실이지만 평가자들의 어떤 시각은 어때요? 1번에만 멈춰 있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기부에서, 학생부에서 1, 2, 3단계 이 평가하시는 입학사정관들이 협의에 의해서 단계별 정밀하게 평가를 하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그 학생부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상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잠재성에 대한 평가를 자소서에서 충분히 적극적으로, 자소서가 일단
기본적인 기능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학생부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든지 보완하든지 해명하든지 적극성이 있어야 돼. 자소서에서도. 근데 자소서에서도 적극성이 없으면 그건 일단 좀 어렵다는 거야. 이해되세요? 네. 오케이. 자, 그럼 일단 오늘 우리가 자소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실제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공감되어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느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공감되어지는 것들을 여러분이 느꼈을 때 그럼 이야기의 구성은 어떤 요소들이 일단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요소들을 여러분이 좀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6개월별로 여러분들의 그 겪었던 경험들,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들을 좀 기록을 통해서라도 이제 차곡차곡 좀 이제 만들어 놓는 것. 그 기록도 결국 그 사건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어떻게? 어떤 사건이 있었으면 그 속에서 나의 모습은 어땠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되돌아보는, 그리고 그런 사건을 내가 그 경험하면서 느꼈던 느낌들이 어떤 건지 그것들을 좀 이제 기록을 해 두라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다 자소서 쓸 때 충실한 그런 이제 자료가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덜 할 수 있어요. 고민을.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또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그 날짜가 안 잡힌 거지, 자소서 여러분들 실제 쓰는. 네. 그죠? 캠프가 아마 15일까지인가요? 네. 그럼 15일 전에 한번 쓸 거예요, 자소서를. 그래서 1번, 2번 지금 자소서 쓰는 것도 여러분이 2번 정도 수업을 들었고 3번 들었는데, 그래서 아마 자소서를 1, 2, 3번 정도를 쓸 거야. 그래서 요번을 아마 기회로 좀 삼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1학기 동안 내가 되돌아볼 수 있는 나의 생활을 되돌아보고, 그 되돌아보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내가 어떤 목표를 좀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떤 변화를 좀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만들어지면 그건 아주 좋은 케이스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소서에도 그렇고 학생부에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뭐 공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뭐 성적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쨌든 학교 생활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내가 나의 스토리에 여러 가지 소재들, 그리고 내 스토리를 만들어 간다는 거야. 내 스토리를. 내가 결국 지금 내가 경험한 것, 그리고 내가 지금 한번 극복해 본 것, 그리고 앞으로 내가 겪은 일에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바탕이 되면 점점 아마 자기가 노력도 더 많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소서를 나중에 쓸 즈음 되면 내가 이 말을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전체 1, 2, 3, 4번의 키워드가 나와야 돼. 나는 정말 굉장히 상승해 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공부 성적 때문에 뭔가를 정말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을 못 해본 게 있는 아쉬움이 있으면 그 자소서에 쓰는 거예요, 그걸. 이해돼? 왜냐면 성적 상승된 거, 얘가 굉장히 학업적으로는 성취가 많이 됐겠네. 이건 다 알잖아, 평가자들이.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참 진솔하게 쓰면 그게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소서는 여러분의 이건 비밀 보장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너무 부담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또 자소서 샘플들을 좀 볼 거고요. 그리고 직접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자소서를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실제 뭐 쓰기 위해서는 뭐 다른 어떤 뭐 방법이나 이런 게 지금 시기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공감할 수 있는 많은 이야기를 좀 이게 실제 보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보고, 여러분들이 겪었던 이런 지금 1학기 동안 했던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 나에게.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될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그래. 다음 시간에.